반도체 매출액 14조 원. 이동전화 서비스 부문 19년 연속 국가 고객 만족도 1위. 고용 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빛나는 그 이름 SK. SK그룹은 행복을 함께할 인재 채용을 위해 4가지 잠재력을 기대합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과감한 실행력, 개방적인 마인드와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SK 예비 인재가 되실 준비는 되셨나요? 잘생긴 잡정보센터가 알려드리는 SK그룹 공채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윤정입니다. 잡정보센터 항상 본방사수 하셨던 분들은 오늘 뭔가 허전한데?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제 옆에 항상 이렇게 든든하게 제 옆자리를 꽉 채워주셨던 저의 파트너 김승재 아나운서가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4회 정도 원톱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무더운 여름 지치지 마시고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잡정보센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올 하반기에 1,6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SK그룹의 공채 합격 전략을 알아볼 겁니다. 오늘 제 옆구리가 살짝 시리지만 우리 스튜디오를 가득 채워주시고 있는 분이시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인이 원톱이라고 그러면 되나? 네, 원톱이잖아요. 원톱이에요, 자기가? 네, 원톱이에요. 원MC 원톱. 한 메시지 한번 전해줘요. 네. 김승재 아나운서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보고 네, 계십니까? 한번. 보고 계시나요? 네. 때로는 홀로 설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보고 싶네요, 또. 네. 네. 허전하기도 하고. 네. 자, 맞습니다. 오늘이 네. 말복이래요. 아셨어요? 그러게요.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말복이라고. 네. 네. 뭐 드실 건가요, 오늘? 저는 확실하게 정했어요. 뭘 네. 먹을지. 네. 저는 채용 담당자들에게 욕을 먹기로. 채용 담당자들에게 욕 욕먹을 드시면- 각오로 네. 구직자들을 위해서 고급 정보 오늘도 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복에 기를 채우는 음식 대신 이렇게 솔직하고 과감한 발언으로 욕 한 사발 드시겠다는 야, 이게 대본에 써 있어, 진짜. 오늘도 기대를 욕을 해보겠습니다. 드시겠다는 미역세. 자, 그리고 저는요. 이분이 없으면 참 슬플 것 같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기력 충전하는 음식 다 필요 없어요. 네,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정말 비타민C 같은 분이시죠. 커리어 칼리제 임성아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송아 네, 쌤은 감사합니다. 말복인데 뭐 드실 건가요? 저는 사실 어제 미리 가서 먹고 왔어요. 어. 강화도에 가가지고 네. 장어를 또 크게 거먹고 왔는데 네. 참 이제 말복이라고 사실 평소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장어를 드셨다고요? 네, 원기 충전만 얼마? 네. 600g? 얼마? 키로당 얼마예요? 2kg 먹고 왔어요. 2kg? 1kg를 드셨다고요? 2kg 드셨대요. 네, 2kg. 2kg를 먹고 왔습니다. 정말 기력 충전을 빵빵 하고 오셨네요. 네, 아무쪼록 오프닝 할 때는 살짝 외로웠는데 이렇게 원탑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든든해집니다. 원탑 두 분과 이제 본격적으로 SK그룹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SK그룹은요, 2016년 남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기업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 하반기 채용 인원이 많으니까요, 이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오늘 방송 유심히 챙겨보시고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히 SK그룹 채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SK그룹의 밸류 인터뷰 양식을 방송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죠?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뭔가요? 지금 한 7주 차 되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이제 초반에 구직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기대를 하다가 저희가 좀 혁신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지성환 PD도 이제 좀 안일하려고 혁신해야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의 파격적인 그러니까 면접 전형에 가면은 네. 그 면접자들에게 사전 인터뷰를 합니다. SK에서.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인터뷰하는지를 가지고 왔어요. 네. 구체적으로. 그래서 후반부에 저희가 대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전에 이 온라인 입사 지원을 어떻게 할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임소아 간사님 전해주시죠. 네, 과거에는 이제 SK가 굉장히 학벌을 많이 본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악명이 나여 있던 기업인데요.
계속해서 SK는 스펙 전형에서의 어떤 그런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자소서의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소서라든지 그 외의 사항이 굉장히 이제 설명도 길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입사 지원 양식을 실제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항은 이제 경력직 채용이기 때문에 그 점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희망 회사, 그리고 희망 근무 지역, 그리고 희망 직무까지 일지망, 이지망 표시해서 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개인 신상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SK도 사진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진도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학력 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학력 사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희망 근무지도 네, 쭉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부전공, 복수전공 모두 다 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학력을 입력하시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복수전공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따로 복수전공만 따로 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적용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신입과 경력직이 조금 다르다는 거 네, 그거 봐주시면서 네, 같이 네,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문 입력하고 나면요. 여기에서 경력 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경력이 있다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천자 정도로 쭉 해서 입력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경험인데요. 해외 경험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이상 체류라든지 그런 기준 없이 해외 경험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곧 넘어갈 텐데요. 해외 경험에 대해서도 이제 입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SK는 상대적으로 외국어 사항에 대해서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뭐 동아리든지 그런 대외 활동들을 다양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기타 정보에 들어가셔서 이제 경력 사항들 또 쭉 입력을 해주신 뒤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동아리 등의 대외 활동 경력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는 천자 기준으로 5개의 항목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자소서의 여정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문항 체크하셔서 미리 작성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제출했을 때 시점인데요. SK 같은 경우엔 지원서 제출을 하고 나서도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원서 제출 눌러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정을 하시면 혹시나 제출 시에 오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SK 지원 방법 알아봤고요.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SK 합격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SK그룹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하쌤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미리 온라인 입사 지원 시연을 해주셨는데요. 어학이나 성적 그리고 학력, 소위 말하는 이 스펙을 안 본다는 건 그만큼 자소서 비중이 높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SK가 그래도 이제 그 대기업 중에서는 네. 가장 그 탈스펙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네. 아까 전에 이제 송환 선생님은 이제 어학 점수라든지 이런 사진에 대한 거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이제 경력사원 그 지원서니까 그렇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신입사원 지원서에서는 사진 입력란도 지금 뺐어요. 그리고 어학 성적조차도 지금 확인을 특수 직무 빼고는 지금 물어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기 사진도 때문에 안 보는 건가요? 사진 안 봅니다. 물론 이제 면접 때 네. 보겠지. 그쵸. 근데 실제로 서류 단계에서는 일단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자기소개서에서 얼마나 직무 역량을 어필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네. 제가 그 오늘 방송을 위해서 SK텔레콤 현직자를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소개서를 2016년 상반기 때 네. 평가를 했대요. 네. 그분이 직접? 직접 이제 본인이 이제 실무자로서 SK텔레콤 지금 뭐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 SK텔레콤 네. 이제 저기 이제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인데 실제로 그 B2C 마케팅 직무인데 네. 자기소개서를 인사팀에서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이제 블라인드로 하고 오로지 그냥 자기소개서만 그 메일로 보내준대요. 한 100명 정도 된대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G 파일로 RG 파일로 해가지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가를 완료해서 인사팀으로 좀 발송을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직자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만을 온전히 평가하는 실무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업의 그 일을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여유가 좀 있으면 자기소개서를 갖다 이제 평가를 하고 자기소개서도 평가하다가 전화 오면 네 상무님 보고 갑니다. 아 평가하고 대충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그래서 야 너 그럼 너 대충 평가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닙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다 업무도 하면서. 몇백 장의 자기소개서를 자기도 지금 한 세 번째 시즌 정도를 읽다 보니까 네. 쭉 이제 아까 임송아 강사님도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을 소개시켜줬는데 SK는 거의 바꾸진 않고 있어요 항목을 한 6년째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대충 이제 흐름을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4번 항목에서 뭐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뭐 프로세스를 개선했던 걸 얘기해라 그러면 대충 뭐 프로젝트 경험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하면 느낌을 알 수가 있어서 아 이 친구는 이런 얘기구나. 별로 우리 직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또는 도움이 되겠구나를 금방금방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소개서를 일일이 모두 다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본인만 평가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윤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네. 조민혁 실무자도 조민혁 과장도 보지만 임송아 차장도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균형 있게 그렇죠. 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SK는 그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세 명이서 함께 평가를 하니까 아, 정말 그야말로 좀 공을 들여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잘리는 거죠. 그럼 사실 거기서 바로바로 그 걸러낼 수 있는. 세 분이 평균을 내는 건가요, 점수? 그렇죠. 평균을 내고요. 이게 A, B, C, D 등급으로 매겨져서 네. A 같은 경우에는 뭐 100점, B는 뭐 90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두 다 이제 정량화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좀 꼼꼼하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는 오늘 방송 통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 단순합니다. 사실 네. SK 채용은 뭐 그렇게 특이한 전형은 아니고 총 이제 3차로 진행이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이제 서류 전형, 1차 전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인가요? 홍기찬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SK CT에 대해서 네. SK는 유명합니다. 인적성이 어렵기로 그 흠앳, 흠앳. 네, H맨 H맨. 지난주에 했던 그 흠앳 못지않게 이 진짜 흠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직자들은. 그래요? H맨 못지않게 SK CT의 어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또 알려져 있어서 네. 평소부터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3차 전형이 이제 면접인데 면접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공계 분들은 대부분 어디를 지망할 것 같아요? SK. SK 하이닉스. 네. 어떻게 알았어? 알죠. 그 모르면 그 기본 아닌가요? 그래서 SK 그렇게 또 좀 경험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전형이 한 번에 끝납니다. 아, 네. 반면에 SK 텔레콤 같은 경우는 2번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별 그리고 또 SK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합숙 면접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면접 전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면접 전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강론적으로 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상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0명, 그리고 하반기에는 1,600명, 그래서 그렇죠. 총 2,600명의 신입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네.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 아닌가요? 굉장히 큰 규모죠. 그리고 2012년부터 아마 거의 한 8,000명 정도의 모집 인원을 시작을 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한 8,600명?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8,600명 안에 신입사원 그 채용, 신입, 그러니까 대졸 신입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되는 말씀하신 한 2,500명 정도 규모고 이게 이제 계열사들, 협력사들이 많아서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가장 대규모로 아마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200에서 한 250명. 그리고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내외. 그리고 나머지 뭐 플래닛이나 이런 데는 50에서 뭐 80명 수준이니까 네. 좀 개별적으로 인원수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 SK그룹이 하반기에 노려보면 좋을 기업입니다만 이 취준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카더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SK그룹 공채 진실 혹은 거짓 빠밤. 그거 다음 것도 읽어줘요. 네. 그거 바로 열고 그거 대본에 있는 거. 그거 있네 여기. 치고 장구 치는 느낌. 그렇죠. 혼자서 다 하려니까 혼자서 다 약간 하려니까 푹 치고 자꾸.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쳐줄게 푹. 네.
서직해 혼자서 빠밤. 네, 빠밤. 그래요. 네,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자, SK그룹 자소서는 다 읽어본다.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SK는 자소서를 전부 다 읽어봅니다. 네, 이거는 당연히 O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구직자들 간에 좀 도는 카더라 소문들이 있어요. 네. SK는 여전히 학벌을 좀 많이 보는 회사다.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소위 이제 스카이 위주로 뭐 또는 서성한 그 학교 많이 가더만요. 서성한. 네. 네. 많이 가죠. 괜찮네요. 주변에 어때? 뭐가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주변에 좀 있어요? 근데 SK? 제 주변에는 SK 간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현대, 뭐 삼성 이런 쪽을 SK 쪽은 예, 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네, 음. 없던 것 같아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런 좀 학벌이 높은 분들을 좋아했어요, 과거에. 하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탈스펙 전형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소서에 대한 어떤 비중이 분명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없앨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간혹 취준생들 중에서는 자소서 안 봐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네. 왜 그런 거예요? 한번 카메라 들어봐. 왜 그런 거니? 한번 줘봐. 그런 네. 친구들. 네, 왜 안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은 뭘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런 분들 저주를 내려줄까요? 2017 뭐가 안 돼? 2017년 1월 달 네. 우리가 겨울 특집 이런 거 할 거예요. 또 그때도 아마 이 방송을 보면서 그때 조민영 얘기 들을 걸. 그럴 이렇게 걸.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네. 차리고요. 카더라에 대한 거 제발 맹신하지 마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네. 이제 2차 서류 합격, 그러니까 2차로 서류가 합격된 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1차적으로 서류를 거를 때 인사팀이 읽기 전에 그 SK 실제 직원들 중에 대리 밑에급 이제 신입사원 1, 2년 차들을 이제 먼저 불러들여서 이제 이만큼씩 줍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먼저 읽어서 일단 통과된 자소서가 2차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라지 뭐 차장님, 부장님 같이 보게 되는데 1차에서 평가를 할 땐 이런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신입사원들, 그냥 직무별로 신입사원들은 잘 자소서를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SK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재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기준으로 단어를 이렇게 쭉 선별을 해줘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로 일단 거르고 정말요? 추가적으로 거기에 너희가 봤을 때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일단 떨어뜨릴 자소서를 걸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붙을 자소서를 다시 한번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성을 하실 때 복붙한 느낌이 들면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SK 같은 경우에. 네. 네, 김성환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방송 열심히 하네요. 열심히 하죠. 네,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 아주 네. 치고 잡으시고 하죠. 알겠습니다. 김승재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나요? 셋이도. 셋이 잘 맞는데요? 네. 네, 한번 치고. 공간은 그러게요. 약간 남는데 네, 아주 꽉 찬. 네, 그렇다면 네, 내용 꽉 자, 차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것도 O일 것 같은데 네. 자소서는 경험 위주로 쓴다. 맞나요? X죠. X. X입니다. 아, 자소서를 경험 위주로 쓴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네. 아까 임송환 선생님이 읽어주신 대로 SK는 철저하게 뭐 1번 항목에는 어려웠던 경험, 2번에는 뭐 도전적인 목표 이런 식으로 경험 기반으로 작성하시오 이러다 보니까 네. 구직자분들이 어떤 경험을 선택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분이 답을 줬어요. 임민철. 이분은 반말하면 안 돼. 이분은 상무님이셔가지고. 상무. 네, 제가 이거 자료를 상무라고 하면 되나? 상무님. 상무님. 네. 네. 임민철 SK 상무님께서 아니 뭐 그분이 SK에서나 상무지 뭐 그게 아니라 상무님인가요? 그냥 동네 아저씨지 뭐. SK 임민철 죄송합니다. 상무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너무 우리 구직자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소한 경험을 내가 했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이나 느낀 점 또는 네. 얻게 된 교훈들이 아까 임송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SK의 인재상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기술을 해주면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준 기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 화려한 미사여구나 특이한 경험, 경력을 나열하는 내용은 사절한다라고 임민철 SK 상무님께서 상무님이- 분명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냥 경험을 어떻게든 나열하겠다라든지 장황하게 경험 기반으로만 쓰겠다는 어떤 잘못된 믿음은 여러분들이 좀 버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사소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그렇죠.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네.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송아 쌤은 SK 자소서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경험을 쓰라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경험 위주로 푼다고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경험 위주로 쓰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더 우리 직무와 맞는지에 대해서 쓰라는 거랑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지원 동기를 말해봐라, 뭘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사실 본인의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 경험을 쓰라는 건 진짜 너가 이 직무에 맞는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라는 거는 더 어떻게 보면은 직무 관련 본인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보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반대로. 네, 이 경험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무에 연관된 경험을 잘 작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이킹 인재 전형은 도전적이어야 한다. 네. OX? 이게 사실 오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바이킹형 인재이기 때문에 도전적이어야 된다? 오해예요. 반전 이건 있을 좀 줄 제가- 알았어요. 네. 방송에서. 이 오해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가지고 네. 왔어요. 여기 지금 자료가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바이킹 챌린지 전형 합격자의 스펙이 있거든요. 그 준비가 네. 됐대요? 물어보죠. 합격 전략 네. 선우 의성 씨 사례. 네, 선의성 씨 사례 준비. 네, 나오네요.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평범해요. 그렇죠? 학점 뭐 3.5 안 되고 토익도 그냥 애매하고 게다가 어떻게 의성 보면 씨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나요? 모르지 뭐 내가 임민철 상무님한테 여쭤봐요. 몰라. 그 언론고시 준비도 네. 지금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펙상으로는 굉장히 네. 좀 밀리는 사례죠. 근데 이분이 SK텔레콤 바이킹형 인재로 입사를 했습니다. 언론고시 하면 이제 이윤정 아나운서 그쵸. 잘하실 네. 텐데. 그래서 제가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합격했는지를 네. 조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분이 했던 노력이 4가지인데 이 4가지가 아까 전에 송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SK 인재상에 맞게끔 딱 녹여냈더라고요. 첫 번째가 네. 위험 감수, 리스크 테이킹이에요. 네. 내가 위험 감수를 했다는 사례를 갖다가 그냥 평범한 게 아니야. 네. 박원순 시장과 노희경 씨? 뭐 이런 분들 있나 보죠? 네. 노희경 씨 있죠. 노희경 씨도 네, 유명한 네. 어떤 분이에요? 좀 소개해 주세요. 작가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네. 그 셀럽. 네. 꽤 유명한 이런 어떤 그 유명 인사들 21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대요. 아, 그래서 책을 뭐 책을 썼대. 그러니까 썼대. 그러니까 이 정도 경험에서 네.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두 번째는 승리에 대한 열망? 네. 금융회사 인턴십 하실 때 4시간 동안에 구두 닦기 해가지고 18만 원을 벌었던 이런 경험. 장그래가 여기 있었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창조적 파괴. 여기서는 또 학교 홍보대사를 하실 때 고리타분한 그냥 입시 설명회를 갖다가 쇼 형태로 바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용맹스럽다는 걸 또 보이기 위해서 1000명의 지인과 함께 뭡니까 10번의 행사 MC를 봤던 이런 이분 남성이에요. 이런 대단한 남자인 것 같아요. 행사 MC를 봤다는 건 이분은 아나운서 준비생이에요. 이거. 네, 아, 그래요? 이 언론고시를 준비했고 네, 그중에 아나운서인 것 아나운서.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괜히 이렇게 어줍지 않게 그렇죠. 나 뭐 어디 뭐 네. 필리핀 가서 교환학생 때 어디 뭐 저기 좀 뭐 한번 해봤다 잠깐 근데 그것도 그런-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얘를 어떻게 이겨요? 위험 감수 박원순 시장하고 이거는 못 그러니까 이길 수 바이킹형 인재를 저는 너무 쉽게 좀 보실까봐 네. 일부러 바이킹형 인재 정도 되려면 아, 굉장한 도전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의 네. 레알 마드리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거의 이런 급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100명 정도 공채로 입사하면 바이킹형 인재와 같은 이런 인재는 사실 한두 명 수준이라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저는 바이킹형 인재를 네네. 맹신해서 지원하지 않으시라고 일부러 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걸 네. 이제 딱 취준생들이 보잖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근데 SK 가가지고 저 우리은행 지원했다 그럼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 분명할 거예요. 이게 금융회사 이런 거 쓰면 떨어지지 않냐. 네. 근데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풀까가 중요한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전 이 사례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외모는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지만 정말 이렇게 똑부러지게 생겨셨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 친구는 그리고 면접 실제로 때서도, 그러니까 네. 면접 때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킹형 인재 같은 경우에 뭐냐면 어떤 전형이냐면 그 서류 단계가 아무래도 좀 가장 힘든 전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도전적이고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학점이라든지 뭐 학벌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채용팀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는 아주 특수한 어떤 전형인데 면접도 이분은 굉장히 힘들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마케팅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선배를 찾아가서 네. 대리점 영업이라든지 상권 분석 관련된 논문도 찾아보고 이런 SK텔레콤과 관련된 노력들을 엄청나게 또 많이 하는 이런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다각도로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성향을 보여줬던 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다면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하긴 하지만 경쟁자들이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공채로 그냥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바이킹 챌린지, 바이킹 인재 전형이 공채와는 어떻게 좀 다른 전형인 건지 송아 네. 쌤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바이킹 챌린지는 이거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롯데 이제 스펙타파랑 비슷하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2013년에 시작을 했고요. 이게 지원 서류에서 이제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간단한 정보만 기입을 한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 어떤 과제를 주어줍니다. 예를 들면 뭐 무슨 SK가 뭐 새로운 브랜드를 뭐 뭘 들여오면 좋겠냐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하이닉스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과제를 주면 그걸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전형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롯데와 SK가 사실은 스펙 많이 보기로 유명한 두 기업이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 보죠. 두 기업에서 이제 바이킹이랑 이 스펙타파를 이제 시작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롯데 이제 스펙타파에서 붙은 학생도 보면 이제 케미컬에 붙은 학생인데 과제 제출을 굉장히 잘했어요. 탄탄하게 자료를 착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 친구는 면접 가서 울었어요. 자기 못하겠다고 막 울었는데 우는 애 이제 휴지로 닦아주고 달래주시면서 결국엔 과제가 탄탄했기 때문에 결국 합격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공계 이제 아니에요? 이공계? 네, 맞아요. 네, 이공계니까 된 거야. 그건 맞아요. 문과였으면 문과생이면 떨어졌어요. 울면 떨어져 그냥. 왜요? 네. 맞아요. 네? 울면 떨어져요? 네, 울면 떨어져.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문과생은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네. 없어요. 맞아요. 지원을 할 때. 이공계생이니까 아마도 어쨌든 아, 그만큼 진짜. 과제 제출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이 바이킹 챌린지는 학력, 영어 같은 이 스펙과는 상관없이 뭐 자기만의 이야기로 승부를 네. 하는 전형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인재상은 공채랑 좀 둘이 똑같지 않을까요? 공채랑 비슷한데 네. 공채보다 훨씬 더 아까 말씀드린 위험 감수라든지 용맹이라든지 훨씬 더 고난이도의 어떤 특이한 경험들을 원하니까요. 네, 그 점은 여러분들이 바이킹이 좀 챌린지한 정도야 네, 된대죠. 이름도 얄구죠. 바이킹이 웬 바이킹이야. 말이야. 네, 바이킹. 네. 바꿀 때 됐어요. SK 담당자들이 이제 바이킹 말고 딴 거 뭘로 바꿔야 되나? 네, 다른 걸로 이제 바꿀 네. 때 됐으니까. 네, 착안하시기 혁신적인 바랍니다. 시도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진실 혹은 거짓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면접 전형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는 좀 많이들 하고는 하는데 면접에서는 어느 정도 솔직할 필요는 없다. 좀 속여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지나치게 솔직할 필요는 없다. X죠. 네, O라고 생각하면 너는 불합격할 것이다. 네, 당연히 이거는 거짓 없이 면접을 봐야 되고요. 이것도 네. 역시 임민철 상무님이 네.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네. 어쨌든 간에 솔직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좋았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최종 면접 때 임민철 상무님이 면접을 보는데 우리 회사에 이번에 만약 불합격하면 자네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경쟁사인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아,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분이. 아, 정말요? 네,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원자가 얼마나 이 솔직하냐. 면접장에서 자기의 진솔한 얘기를 하는지를 또 평가 요소로 삼으니까 솔직할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 면접은. 그러니까 오해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송아 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면접에서는 근데 딱 보면은 원하는 답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히 어줍지 않고 막 이렇게 하나만한 얘기 하느니 그냥 툭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답답한 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대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둘러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거보다 솔직하게 딱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솔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SK그룹 자소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송아 쌤? 네. SK 케미컬 기준으로 항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일단 1번 문항에서는 주어진 일 중 가장 어려웠던 경험, 그럼 그걸 당연히 진행하면서 어떻게 잘 해결을 했는지, 네.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요게 좀 포인트로 중요하거든요. 그걸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결했다, 요거를 좀 잘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2번 문항에서 이제 소속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거를 결국에는 그 조직의 어떤 결속력을 높였는가.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스스로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웠고 그거를 시도했던 경험. 이건 뭐 굳이 꼭 성공을 했다 뭐다를 떠나서 어떻게 시도해 본 것. 그다음에 이제 4번 문항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SK의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자, 저희가 이걸 다 하나하나 짚어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또 네. 계열사별로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일단 합격 비법 민혁 쌤이 좀 알려주시죠.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앞으로 좀 모여. 중요한 얘기. 네, 모이세요. 웃음기 빼고 얘기할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공까지 보이게 당겨주세요. 네, 첫 번째는 SK 그 밸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송 학생님 말씀하신 그 SK 인재상 5가지가 있는데 패션, 어카운터빌리티, 그다음 하나가 뭐였지? 아시지? 챌린지, 이노베이션, 그리고 러브. 네. 이 개념이 있거든요. 사실 이 5가지 개념에서 파생된 게 이 자기소개서 항목이고요. 그래서 이 5가지 개념을 좀 명확하게 일단 이해를 하고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 뭐 물론 시간이 있으면 각각 인재상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 두 번째는 인문계하고 이공계를 제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공계부는 자기소개서 4번 항목입니다. 주의 깊게 쓰셔야 될 게 이노베이션 항목이고요. 네. 인문계 분들은 첫 번째 패션 항목. 게 조금 더 몰입도 있게 쓰셔야 되고요. 당연히 5번의 지원 동기는 잘 작성을 인문계나 이공계나 하셔야 되죠. 네. 이공계 분들 4번 항목은 개선했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갖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대외 활동이라든지 학교 외에서 했던 활동 말고요. 학교 내에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4번 항목에. 그리고 네. 인문계 분들 1번 항목에 있어서는 도전적이고 어려운 경험을 쓰실 때 사람과 관련된 수없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현대차라든지 삼성 때 대인관계 쪽에 있어서의 어렵고 난해했던 어떤 갈등 관계에서의 경험을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되게 네. 구체적인 꿀팁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면접은 좀 어떨까요? SK 밸류가 또 기본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면접에서 밸류가 기본이고 네. 구체적으로 내가 왜 붙어야 하는지를 좀 설득해 주세요. 뭐 경험만 얘기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거 너무 좋은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결했고 나를 왜 뽑아야 된다 이거를 꼭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혁 쌤이 오늘 아. 비공개 문서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아니 이게 너무 매주 무슨 뭐 비공개 문서에 너무 이게 정말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너무 중요한 정보 잔치라 이제 뭐 놀랍지도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네. 그냥 공개하지 마. 아니, 그냥 갑자기 마음이 변했네. 아니. 너무 해주셔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 네, SK그룹의 채용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지 비밀 문서를 지금이 아니죠. 네. 40초 후에 공개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치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네,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잡. 오늘은 SK그룹 공채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40초가 지났어요. 민혁 쌤, 네. 공개해 주시죠. 빠르네요. 네. 요 자료는 뭐냐면요. 지금 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SK 실제로 면접을 보셨던 분이 저한테 이제 합격을 하고 제공을 했던 자료인데요. 면접 전형에 가면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한번 네.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죠. 진짜 민혁 쌤은 학생들이 충성도가 엄청나요. 그러니까요. 나오네요. 예. 이거 뭐 진짜 제작진이 엄청 요것 때문에 연휴 때 나왔대. 아니 진짜로 요거, 이게 요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괜히 우리가 맨날 공개를 해서 지금 진짜 구할 수 없는 극비문서거든요. 그쵸. 정말로. 정말 집중해서 자, 여기 보셔야 나오고 됩니다. 있는데 야. 요 보시면은 네. 요게 이제 면접 전형에 들어가기 전에 요 네. 설문지를 갖다가 그 면접 참여하신 분들한테 설문을 하게 돼 있어요. 우측에는 이제 예 아니오로 돼 있고 네.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사실 여기 왼쪽부터 쭉 보면은 단체 활동, 뭐 리더 경험, 네. 뭐 아르바이트 쭉 내려가고 공모전 수상 경력 이렇게 있는데 네. 이 모든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보시면서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두 번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선순위거든요, 이게. 면접관들이 관심 있는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괜히 이공계분들 아르바이트 했던 걸 갖다가 처음부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K 그 밸류 면접 때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실제로 지원자가 뭐 연구개발을 잘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에서 뭐 반도체 공정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나오는 단체 경험이라든지 특히나 4학년 때, 그러니까 최근에 졸업하기 직전에 수행했던 어떤 프로젝트 경험을 얘기를 해야 네. 요거 가지고 2, 30분을 면접관하고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괜히 거기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얘기한다거나 맨 밑에 있는 보시면 사실상 이공계 분들에겐 비중이 낮은 글로벌 경험이 있어요. 네. 굳이 내가 교환학생 얘기를 또 괜히 교환학생 얘기했다가 이윤정 아나운서 같은 지원자 중국에서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하고 경쟁 붙으면 본인들이 밀립니다.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본인 같은 경우는 해도 돼요. 저는 그렇죠. 네, 자랑스럽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평가표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물론 이게 네. 내부 자료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네. 사실 보면. 다만 여러분들이 전략을 수립하실 때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경험들이 뭔지를 좀 간파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단체 활동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리더 리더 경험, 경험? 리더 경험. 네. 네. 근데 우리 구직자분들이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 저는 항상 조직의 리더였고 맞아요. 내가 팀장이었고 이게 굉장히 식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리더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리더로 뭔가 활동을 했던 사람을 내가 관찰을 했다라거나 네. 단순히 내가 팀원이라도 리더를 봤을 때 이런 게 좀 아쉬웠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 주셔도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팀장이다 아니다를 갖다 강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네. 얼마든지 면접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합격한 친구가 네. 건설 쪽이었어요. 아. 네, SK 건설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저한테 이 파일을 줄 때 이거 만약에 외부로 공개되면 자기 이제 합격이 취소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입수한 게 극비네요, 정말. 3년 전이거든요. 네. 네. 그게 상관없잖아. 그죠. 친한데요. 상관이 많이 없기 지나요. 때문에 제가 상관이 있으면 뭐 PD가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감 없이 네. 그대로 자료를 공개했으니까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송아 쌤은 학생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어떤 점을 짚어주고 네.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뭐 직무 역량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과생들은 워낙 좀 말주변도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나 공모전에서 상 탔으니 나 뽑아달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무슨 깡패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 단체 활동 리더 경험이 제일 위에 있다는 거는 그렇죠. 뭐 어떤 직무 역량은 너무 당연히 중요하지만 조직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냐 인성 을 아직도 많이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단체 경험이든 리더 경험이든 좋지만 이 둘 중에 하나를 뭔가를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네. 네 번째 근무 경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신입 그 지원자들의 네. 인터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어느 정도 있네. 경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직하려는 분도 웰컴. 아, 그렇죠. 그러니까 환영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윤정 아나운서가 퇴사를 했다. 네. 그래서 SK에 지원을 한다. 지원을 했어요. 근무 네. 경력 예 아니오라고 했을 때 뭘 써야 됩니까? 예. 예라고 해야지. 아. 괜히 이걸 또 이 친구 보시면 예라고 했거든요. 네.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인데 네. 실제로 플랜트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1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예를 체크를 했고 이분은 사실 요 근무 경력 쪽에서 많은 질문을 갖다가 받고 합격한 케이스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요새 네. 많더라고요.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솔직하게 가감하게 추가적으로 네. 제 그거 말하고 싶어요. 그 근무 경력이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정규직이었다라고 썼다가 퇴사라고 쓰면 불리할까 봐 거기 그냥 인턴이라고 쓰거든요. 그럼 이제 인턴 이제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자기가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쓰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뭐 좋죠 당연히 왜 퇴사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안 받는 건 좋은데 대신에 인턴은 주어진 임무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를 맡겼을 거다라는 걸 깔고 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일 수가 있죠. 뭐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는 잘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방송 토대로 SK그룹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신다면 어렵고 깐깐한 자소서도 그리고 면접도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소환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취업에 대한 궁금한 점부터 우수한 해외 기업의 채용 정보까지 알아보는 코너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잡정구 센터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뛰어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에서 해외 취업에 대한 핵심 전략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신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 신유경 주무관님과 전화 연결 먼저 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센터 신유경입니다. 네, 오늘 부산에는 어떤 채용 소식이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기업은 동래 아동병원입니다. 네.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병원으로 간호사 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간호학과 학생을 위한 소식인데 신입 채용인가요? 경력 채용인가요? 네, 신입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네, 간호사 자격증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신입 경력직을 고루 채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동병원이라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 배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본 병원은 따로 과가 나눠져 있진 않고 네. 외래와 병동으로만 나눠져 있고요. 네. 이번에는 병동 간호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급여와 또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인가요? 네, 3교대 근무에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이나 경력자는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채용 시 바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병원 근무를 원하는 분들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서둘러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 고용센터의 류경량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 고용센터 유경영입니다. 네, 제주 지역 어떤 채용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 신원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로 제주시 염산로 912 도련 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 안전관리 기술자 2명을 채용합니다. 네, 전문 기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학력은 관계없으며 경력 2년 이상입니다. 네, 전기공학 전공 및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 급여와 접수는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이며 네. 면접 후 협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고 접수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마감까지 보름 정도 남았지만 정성껏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류경량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부산광역시와 제주 지역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의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 취업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2부를 함께하고 있는 이남규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보시다시피 오늘은 둘이 아니에요. 저 혼자인데.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아, 네, 너무 멋진 그림인 것 우리가 같아요. 의미 타가 잘하고 안 있죠? 나고 오늘, 씩씩하게 네, 잘하는 것 같아요. 괜찮나요? 멋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번쯤 홀로서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제가 쭉쭉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소개해주셨던 미국 기업의 우리 청년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2주 전이죠. 네. 2주 전에 제가 저희 방송에서 그 해외 취업 채용 정보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그 뷰티 마스터라는 회사의 채용 정보를 드렸는데요. 네. 불과 2주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주대학교의 네. 컴퓨터공학과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우리 박민주라는 청년이 네. 자랑스럽게 박민준. 네, 박민주
박민주. 네, 박민주. 네, 저희 방송에 박민주. 한번 출연을 한번 시킬 건데요. 네. 그런데 2주 만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합격했다는 소식을 제 방송에서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와. 네, 박민주 학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네, 갈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뭐 저희 방송을 보고 이렇게 미국 기업에 취업했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정말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드는데요. 해외 취업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결과이고 또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총 3명 구인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2자리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아직 2자리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남규 아나운서 조금 더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대표님께서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뷰티 마스터라는 곳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일단 미국 최대 규모의 뷰티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관련 디자인 직무로 한국인 3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게 상시 채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는 만큼 더 서둘러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한 설문조사를 봤는데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정보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희가 매주 이렇게 해외 취업 분야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번에 네. 그 설문조사에서 그 결과가 뭐 저희 역시나 이제 당연히 공감되는 부분이지만 네. 뭐 제 개인적으로 봐도 제가 그 해외 취업 전문가로서 전국에 많은 대학에 이렇게 저희 청년 구직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저희 K모브 사업과 해외 취업 정보를 전달을 하지만 아직도 이런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분발을 해야 될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이남기 아나운서도 이 설문조사 보셨죠? 네, 저도 당연히 봤는데 일단 여기서 해외 취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답변이 네. 77% 이상 나왔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도움이 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수치이고 그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 네.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이어트를 네. 안 하려고요. 그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살을 좀 찌워서 우리 분신을 좀 만들어서요. 네.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번 해외 취업 선호도 조사에서 보면요, 구직자 10명 중 9명은 해외 취업을 희망은 하는데 아직도 이 해외 취업 정보가 얻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이 무려 58.8%가 나왔고요. 네. 어학 능력 향상이 어렵다라는 설문조사가 43.5% 그리고 양질의 해외 취업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34.9%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글로벌 시대에 우리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하고 싶어 하지만 실질적인 정보를 받는 게 어렵다는 공통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부족하겠지만요. 그래도 학교에서도 이 해외 취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죠. 지난주는 제가 월요일날 모건대학교, 대전에 네. 있는 모건대학교, 대전 보건대학교 그리고 대전대학교 세 군데 대학을 다녀왔는데요. 이번 네. 그 대전대학교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목적으로 이미 4월부터 해외 취업 희망자를 선발을 해서요. 학교 교비, 즉 장학금을 지원을 하면서 5개월 동안 글로벌 취업 어학 교육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주 우리 대전대학교의 글로벌 인재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해외 취업 정보와 그 진출 정보를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선발된 25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해외 취업 알선 업무까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양질의 해외 취업 일자리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참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가보니까요. 네. 나름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좀 네. 부족함이 많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부족하더라도 네. 가슴속에 끌어오는 열정 하나만 있더라도 충분히 도전해 줄 수 있으니까 이제 한국이 아닌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우리 올림픽의 국가대표가 또 뭐 전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죠? 또 우리 25명의 청년들이 올림픽이 아니라 또 다른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은 실시간 해외 취업 채용 정보를 아주 보물보따리를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말씀 참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해외 취업 정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취업 선호 국가 1위가 바로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국의 채용 정보를 많이 좀 드릴 텐데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국비 교육 과정을 통한 해외 취업 작전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그때 제가 안내드린 UI, UX 웹 퍼블리싱 국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채용 기업입니다.
네. 네, 이 내용 역시 저희가 한번 다뤘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남기 아나운서가 자세한 내용 좀 다시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기 2016년도 국가기관 전략사업 중 하나이자 네. 고용노동부 선정기관인 내일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웹 디자인 및 웹 퍼블리싱 교육 과정과 해외 취업 과정이라는 사업입니다. 웹 디자이너들에게 웹과 앱, UI, UX 디자인 가이드를 바탕으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고요. 네. 국비 교육이기 때문에 무료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매달 31만 6천 원의 교육 수당이 나오는 아주 조건이 좋은 사업입니다. 네. 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미국 캘리포니아 이제 얼바인 지역에 위치한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뭐 충전기, 스피커 등과 같은 휴대폰 관련 제품을 제조나 이제 무역 유통하는 헤드 브랜치 기업인 스카티라는 기업이고요. 네. 본 기업은 미국 LA 공항에서 약 한 30-4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업무 포지션으로는요. e-commerce 코딩 어시스턴트 업무로요. HTML, PHP, 마겐토라는 그 툴을 다룰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그 직원 및 업무 환경이 90% 이상이 영어 환경이다 보니까 어학 능력에도 초점을 두고 채용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코딩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다루는 자리인데 이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까요? 지금 보통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을 하게 되면요. 네. 뭐 지금 제가 안내해드렸던 이런 PHP라든지 HTML 그리고 자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그 교육을 받으시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국가기관 전략 사업을 인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 IT 분야, IT 직무 분야의 이력서, 자소서 작성하실 때는요. 네. 그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유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했는지 이런 포트폴리오에 조금 관점을 많이 좀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여기에 어학 능력에도 초점을 두고 채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무래도 그냥 영어 회화도 어려운데 IT 전문 영어까지 나오면은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영어를 구사해야 되나요? 자, 이 스카티라는 기업은 영어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아. 보통 저희가 해외 취업을 할 때 테크니션 직무 분야, 기술력을 가진 직무 분야는 어학이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기업의 분류나 형태로 봤을 때 어학 수준이 높게 이제 조금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로컬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지 기업들. 네. 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어학을 뛰어나게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한상기업, 한국 교민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네. 혹은 이제 저희가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 한국이 본사지만 해외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어학 능력이 그렇게까지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스카티라는 기업은 첫 번째 해당하는 로컬 기업이기 때문에 어학 능력이 조금 높아야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높아야 한다는 거는 거의 원어민 정도의 수준을 원어민까지는 원하는 건가요? 아니고요. 이제 그래도 의상 생활 소통을 소통은 잘할 충분히 수 하실 있는. 수 말이 있도록. 바로바로 나올 수 그렇죠. 있는 그 네, 정도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죠, 제일 중요한.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기업을 소개해 주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 기업이? 쉽게 보시면 이제 해외 경험이 필요한 직업군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회계학 전공인데 네. 회계학 전공자들은 굳이 뭐 해외 뭐 이런 경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IT 직무 분야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내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먼저 이 스카티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스카티라는 기업 규모도 만만치가 않고요. 네. 또 하나 한국인을 채용하면서 이제 가장 뭐 시간당 급여 2,400만 원. 시간당 10불, 즉 연봉 2,400만 원부터 스타트를 하는데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다니면 급여 인상이 올라가는 케이스고요. 제일 중요한 케이스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끝나고 나면 뒷단에 뭔가가 또 있죠. 네, 뭐 제가 작전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네. 뒤에 뒷단에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해드린 기업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IT 분야 외에도 취준생들을 위한 채용 정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또 다른 채용 정보를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인데요. 이제 동부 뉴욕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최고의 중심 도시죠. 우리 뉴욕에 있는 리갈 웨어라는 기업입니다. 이 뉴욕에 있는 이 기업은요. 연 매출액이 1,000만 불 이상의 의류 수입 유통 기업으로서 그 대부분 상품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무역이나 물류 등의 전공자나 경력자일 경우에 너무 좋은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본 기업에는요. 금년도에 저희 글로벌 잡센터를 통해서 한 청년이 취업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현재라는 친구인데요. 전현재. 네, 이 전현재 씨의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가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한국인을 더 채용을 하겠다라고 나오신 기업입니다. 이 청년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업무 능력이 높게 평가가 됐나요? 우리 예전에 출연했던 정운섭 씨 기억나시죠? 네네네. 정운섭 씨는 어떤 면이 좋았을까요? 어, 순수했죠. 아, 그죠? 순수하고 열정이 남달랐죠. 아. 아무래도 이제 뭐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학 능력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뭐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요. 우리 청년들의 열정이나 성실함을 가장 많이 본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급여 조건을 보니까 여기도 이 시간당 10달러로 시작한다고 나와 있는데 급여는 그러면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따지는 건지. 초반에는 이제 시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급을 네. 시작을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OT, 오버타임 차지가 있기 때문에 근무 외 수당까지 계산을 하는데요. 보통 지금 저희 그 고용노동부에서 K무브 사업단에서 저희가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을 하는 최저 임금이 네. 연봉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10불이면 연봉 2,4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당 10불이라고 할지언정 해외 같은 경우는 근무 평가를 통해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급여 인상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다양하고 알찬 해외 취업 소식을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또 채용 정보 또 있을까요? 저하고 똑같은 이제 회계 전공자들이 가실 수 있는 기업인데요.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직무, 회계 전공, 회계 직업군 같은 경우는 해외 경험이 딱히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네. IFRS 국제회계기준법 때문이라도 이제는 회계 전공자들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필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원페이먼트 서비스라는 기업이고요. 본 기업은 그 포스 시스템과 그 모바일 페이먼트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본 기업에서는 회계 전공자나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고요. 영어는 물론이거니와 중국어 능력을 가진 분들도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H-1B 비자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우리 많은 유학생들이 취업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OPT 과정으로도 본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남규 아나운서가 이 네. OPT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 OPT 과정 같은 경우는요, OPT 비자를 이 졸업 후에 현장 실습을 가능하게 하는 실무 경력 비자인데요. 일반적으로 OPT 비자는 1년밖에 받을 수가 없지만 일정 과학기술 계통을 전공하는 졸업자는 추가로 17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총 29개월간 미국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채용 정보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다음 시간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 제가 몰디브로 한번 가보려고 몰디브요? 하고, 네, 몰디브에 지금 우리 한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네. 핫한 채용 정보들이 좀 있어서요. 네. 동남아시아의 취업의 작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면서 실시간 채용 정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디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반기 대기업 공채 대비를 위해 마련한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